안녕하세요. 주식만 한다면 원자재는 왜 배워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원유가 오르면 휘발유비가 올라가고 구리가 떨어지면 경제가 나빠질 신호거든요. 지금 화면에 WTI 원유 차트를 보세요. 이것이 오르고 내리는 게 전 세계 물류비, 항공사 수익, 우리 휘발유 값을 모두 움직입니다. 오늘은 4가지 원자재 선물을 배웁니다. 원유, 금, 구리, 천연가스. 각각 다른 신호를 담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 상품이 왜 비싼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우리 경제생활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읽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지금 화면의 WTI 일봉은 미국 시장 지표지만 한국의 휘발유 값을 움직이는 건 다른 기준입니다. 원유는 크게 둘입니다. 지금 보는 WTI, 텍사스유와 브렌트, 북해유. 예를 들어 WTI가 $75일 때 브렌트는 $78 정도, 즉 3달러 높아요. 한국은 중동 원유를 배로 실어오니까 브렌트를 더 따릅니다. 운송비와 지정학 프리미엄이 차이를 만듭니다. 비유하면 마찬가지예요. 양로는 현지 가격 WTI, 한국은 배송비 포함 최종 도착가 브렌트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의 WTI도 보되 실제 우리 휘발유 값과 연결되려면 브렌트 차트도 별개로 추적하세요.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어요. 그런데 왜 현금을 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답은 실질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 3%, 물가 5%면 실질금리는 음수, 마이너스 2%. 즉, 은행 이자로 돈을 잃는 셈이에요. 그럴 땐 금이 더 나아 보이는 거죠? 반대로 금리 5%, 물가 2%라면 실질금리 양수 플러스 3%, 은행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금 가격이 낮을 때는 대부분 실질금리가 양수일 때예요. 다만 주의하세요. 채광 파업이나 지정학 위기, 전쟁, 금융대란가 터지면 금리와 상관없이 금이 솟아옵니다. 차트를 보면서 뉴스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요약, 차트에서 금의 장기 추세는 실질금리를 따르되 단기 급등은 공급 정책 위기 신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리는 경제의 체온계라고 불려요. 의사가 체온을 재서 감기 여부를 진단하듯이 투자자들은 구리 가격으로 경기를 읽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건설, 배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거의 모든 산업에 구리가 필수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이 줄어들고 자동차 생산도 줄어들고 결국 구리 수요는 급감합니다. 흥미로운 점, 구리와 금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금이 올라갈 때 공포 모드는 보통 구리가 내려갑니다. 차트에서 이 관계를 직접 관찰해 보세요.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칠레 광산 파업이나 페루 정치 불안 같은 공급 충격도 구리를 올릴 수 있거든요. 구리 상승 무조건 경기 호황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차트 추세도 보되 뉴스에서 공급 이상 소식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제야 이건 경기 신호라고 자신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다른 원자재와 완전히 달라요. 계절성이 극단적입니다. 겨울엔 난방 수요가 갑자기 생기니까요. 또한 원유와 달리 지역 시장이에요. 미국 헨리 허브 주요 거래지를 보면 여름은 $2 근처, 겨울 한파 때는 $7까지 치솟습니다. 차트에서 이 계절성 파동을 직접 관찰해 보세요. 한국은 배로 실어오는 LNG를 쓰니까 가격이 훨씬 비싸요. 미국 가격이 $4일 때 우리가 사는 수입가는 $10를 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 그러면 전기료 인상 그러면 물가 상승이라는 연쇄가 우리 가계에 직결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꼭 추적해야 할 자산입니다. 장기로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수요가 줄지만 단기엔 여전히 겨울 공급 뉴스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뉴스와 차트를 함께 보세요. 선물 시장은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원유 ETF가 실제 수익을 못 따라가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화면의 WTI 주봉에서 선물 곡선을 보세요. 현월물이 $75, 다음 달이 $76, 3개월 뒤가 $77라면 이걸 콘탱고라고 부릅니다. 먼 미래가 더 비싼 형태예요. 왜 그럴까? 보관비, 금리, 배송비 때문입니다. 지금 원유를 사서 탱크에 보관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먼 미래 계약이 더 비싼 거죠. 문제는 여기에요. 선물을 계속 사려면 매달 새 계약으로 갈아타야 롤링 하는데 매번 높은 가격에 사게 됩니다. 원유가 변하지 않아도 이 롤링 손실 때문에 원유 ETF는 기초자산을 따라가지 못해요. 반대로 현월이 더 비싼 백워데이션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공급 부족이나 긴급 수요 때 나타나요. 이땐 롤링할 때 이득을 봅니다. 차트에서 선물 곡선의 기울기를 자주 보세요. 요약, 콘탱고 백워데이션이 뭔지,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면 왜 선물을 들었는데 손실이 나는가라는 의문이 풀립니다. 오늘 배운 4가지 핵심, 원유는 에너지 수급, 금은 실질금리와 공포, 구리는 경기 신호, 천연가스는 계절과 지정학의 함수입니다. 따로따로 보면 헷갈리지만 함께 보면 경제의 맥이 느껴져요. 금과 구리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원유 가스가 유사한 사이클을 따르는 패턴을 차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10년 이상 가는 원자재 상승장을 말하지만 그것도 결국 정책기술 지정학 수요 변화로 언제든 끝납니다. 핵심은 지금이 슈퍼사이클이니까 계속 오를 거다라는 단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추세를 읽고 뉴스를 확인하며 신호 변화를 포착하는 게 생존 비법입니다. 정지표시 별표 중요한 면책, 별표 이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선물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